2019년 12월 초 중국 우한에서는 시민들이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을 봉쇄했고 같은 달 말일이 돼서야 이 사실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것이 무려 3년 3개월이나 지구촌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이 될지 몰랐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린 이 괴질은 2020년 2월 중국의 반발과 WHO의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가 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돼 사망했고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각국 경제 성장이 멈췄고 정부 부채가 늘어났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와 금리가 올라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줬으며 일자리도 감소했습니다. 항공, 관광,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제조 기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형의 피해와 후유증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상에서 차질을 빚고 불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립과 봉쇄로 인한 우울증, 돌봄 공백, 계층 간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여러 사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성장기였던 아이들에게 팬데믹은 재앙이었습니다. 세계 수억 명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학습 손실과 사회성 발달 저해를 겪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 록다운 세대로 부르며 미래 세대의 교육 혈손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큰 고통과 단절을 안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 우한의 한 시장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 실험하다 유출됐다는 인공설도 제기됐으나 음모론으로 치부됐습니다. 당시 자연 발생설을 띄우고 인공설을 일축한 중심 세력은 중국 당국과 WHO였고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꼽힙니다. 파우치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거센 추궁을 받았고 위증과 답변 거부에 따른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코로나 방역 스타로 추앙받던 파우치의 극적인 추락과 함께 반전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한낱 음모론 취급을 받던 코로나 인공설이 이제는 유력한 가설로 부상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에너지부의 심층조사,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등의 수사를 거치며 가장 개연성이 큰 코로나 발생 경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공식 보고서에서도 자연 발생설보다 연구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총괄한 아시시자 박사가 자신이 고소해온 자연 발생설을 뒤집어 우한 연구소 유출이 유력하다고 결론 내면서 이제 코로나 인공설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파우치가 의회 증언에서 코로나 유출 관련 질문에 대답을 모두 회피한 사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파우치의 업무 일지에선 우한 시장이 바이러스 발원지가 아니다라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선 고의에 의한 유출보다 실수로 퍼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